이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문자가 수신된 것을 인식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작업을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터 리시버와 OKHTTP3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자를 인식하여 서버에 전송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브로드캐스터 리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문자를 인식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하면 OKHTTP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해당 문자를 서버에 JSON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으로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문자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에뮬레이터로 문자를 전송하면 실제로 저희 어플이 잘 인식하는지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앞서 수신된 문자를 서버에 전송하면 다음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수신된 문자를 적절한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문자 내용이어도 기관이나 기업마다 보내는 형식이 다르기에 이것을 하나하나 하드코딩하는 것보다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추후 새로운 유형의 메시지 형식이 추가되었을 때 더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NLP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분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로 라벨링된 실제 문자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AI 허브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셋 사이트에서 문자 데이터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 문자 데이터셋을 수집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집 대상은 40에서 50대 사용자의 실제 문자 데이터셋을 수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보내는 문자 데이터인데 문자 형식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형식이 동일할 것이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이미 저장된 문자들을 가져와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문자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간단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요소인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인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 문자 내용을 쿼리하고 이를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문자 데이터셋이 CSV 파일로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문자 데이터셋 수집을 완료하였으니 학습을 위해 각 문자마다 라벨링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자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약 2만 1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나 이것을 하나하나 라벨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비스터 문자 유형끼리 군집화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적합한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라벨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군집화를 하기 위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인 TF-IDF와 K-means++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문자 내용을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TF-IDF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TF-IDF 방식은 단어 빈도수에 기반하여 벡터 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TF를 통해 개별 문자에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IDF를 통해 전체 문자에서 고유한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벡터화된 문자 내용을 가지고 K-means 방식을 이용해 K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K-means는 K개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K-means 방식은 클러스터의 개수인 K값을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K값을 찾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최적의 K값을 찾기 위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으로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엘보우 메소드란
K값을 늘려가면서 이너셜 값이 급감하는 부분의 K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최적의 K값을 찾으려 시도하였지만 K값을 100 이상으로 늘려도 급감하는 구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K값이 커질수록 군집화를 하는 의의가 사라지기에 저희는 해당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K를 임의로 20으로 설정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분류된 클러스터와 그렇지 않은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이 중 잘 분류된 클러스터만 라벨링을 진행하여 뽑고 그렇지 않은 문자들은 다시 해당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여 클러스터 정보를 기존 데이터셋에 추가 완료하였고 이후 클러스터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라벨링을 진행한 후 너무 세분화된 클래스들은 통합을 진행하여 클래스 개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라벨링을 마친 후 본 프로젝트에 사용할 클래스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준비를 완료하였으니 다음으로는 문자를 분류하는 딥러닝 기반의 NLP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실습을 위해 한국어 문서 분류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전 학습된 코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성능과 비용면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것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전 학습된 코버트 모델을 가져와 설정값을 지정해 주었는데 해당 값은 코버트 공식 문서에 있는 값을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만든 학습 데이터셋을 가져와 전이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이학습을 진행할 때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손실함수는 다중 분류에 적합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스케줄러는 코사인 감소를 적용한 스케줄을 설정하였습니다. 파인 튜닝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잘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를 추출하는 모델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분류된 문자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셋을 통해 베이스 LLM 모델을 학습시켰고 이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의 예상 입력은 앞선 분류 모델에서 분류된 문자 데이터이고 예상 출력은 이 문자 내용에서 해당 클래스에 맞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데이터 관리를 위해 이를 JSON 형태의 대답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용화된 LLM 모델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문자에 맞는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상용화된 LLM 모델 중 현재 가장 성능이 뛰어난 GPT-4를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예시를 보시면 왼쪽 실제 문자에서 제이슨 형식의 키워드 모음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키워드 추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최종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현재 베이스 LLM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을 위해 간단하게 파인 튜닝이 가능한 GPT-3.5 터보 모델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만든 데이터셋이 성공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이를 학습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모델의 예시를 집어넣은 화면입니다. 성공적으로 답변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실습을 위해 진행한 예제입니다. 저희는 추후 여러 모델을 비교 분석 후에 저희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